서부 컨퍼런스의 3번 시드 덴버가 6번 시드 유타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에서 연장까지 진행되는 접전 승부 끝에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치열했던 두 팀의 정규 시즌 3경기 모두 최종 6점 차 이내였으며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 역시 1차 연장을 소화한 후에야 겨우 승패가 갈렸습니다. 먼저 유타 입장에선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에이스 도노번 미첼이 3점슛 6개를 포함해 무려 57득점을 터뜨렸음에도 최후의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막판 승부처에서 범한 실책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오늘의 패배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7차전 승부이기 때문에 반격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경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쿼터 초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한쪽이 달아나면 한쪽이 부지런하게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달아났던 쪽은 상위 시드 덴버였습니다. 올스타 센터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공격 작업이 깔끔했습니다. 특히 3점 라인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올랜도 버블 8경기 평균 3점슛 성공 11.8개, 성공률 36.6%를 기록했던 덴버가 오늘 유타 상대로는 무려 22개를 성공시키고 성공률을 53.7%나 기록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구단 프랜차이즈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3점슛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신성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식스맨 콤비인 제라미 그랜트, 몬테이 모리스 등이 3점 라인에서 힘을 냈습니다. 반면 유타는 상대의 허술한 외곽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3점슛 성공 마진은 마이너스 6개, 성공률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덴버는 올랜도 버블 8경기에서 상대에게 평균 16.3개의 3점슛, 그리고 성공률 44.8%를 허용했던 외곽 수비 열등생 집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타는 3쿼터 중반 시점부터 코트 주도권을 아군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타의 반격이 성립되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비 때마다 공격 리바운드를 쟁취해냈습니다. 두 팀의 시즌 맞대결 당시 리바운드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덴버가 평균 공격 리바운드를 2개씩이나 더 잡아냈으며 세컨 찬스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5점으로 우위에 섰던 덴버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1차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유타가 공격 리바운드를 8개나 더 잡아냈으며 세컨 찬스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으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유타 개별 선수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과 덴버의 형편없는 수비코트 박스아웃 움직임이 서로 상호작용을 보였기 때문이죠. 인사이드 기둥인 요키치마저 루디 고베어와의 매치업에서 고전했습니다. 또한 덴버의 스위치 수비가 아마추어 농구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수비 성공 조건을 떠올려 보시죠. 특정 선수가 어떤 포지션 상대와 매치업이 되더라도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실점 억제력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덴버의 스위치 수비는 모든 방면에서 미스매치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덕분에 유타는 3점 라인부터 림 근처까지 한마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쉬운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드리블 돌파 기동은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유타가 페인트존 득실점 마진 플러스 12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유타의 상승세는 4쿼터 막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 도노번 미첼을 보겠습니다. 도노번 미첼은 중장거리 지역 과감한 풀업 점프슛과 드리블 돌파 기반으로 직접 해결하거나 킥아웃 패스 그리고 파울 유도까지 보여주며 코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격 코트에서 발휘한 득점 스킬 모두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다는 점이죠. 쉽게 말해 무결점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조 잉글스, 조던 클락슨 등 롤 플레이어들도 가세해 덴버의 수비를 들들 볶았습니다. 단 너무 일찍 샴페인 마개를 열었습니다. 시계를 4쿼터 종료 1분 50초 전 시점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노번 미첼의 팀의 4점차 리드를 가져오는 돌파 득점과 고베어의 매치업인 요키치 방면 블록슛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리드 굳히기에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심. 이 방심 하나가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미첼은 이어진 공격에서 어처구니 없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포스드 실책이었습니다. 이 실책을 덴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리그 4년차 포인트가드 자말 머레이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불확실성 볼핸들러 득점원의 대명사 머레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쿼터 종료 1분 39초 전 추격 3점, 1분 25초 전 동점 스텝백 3점, 1분 남기고 역전 중거리 스텝백 점프슛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유타의 수비는 머레이의 신들린 슈팅 퍼포먼스 앞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48분으로 모자랐던 이 경기는 연장으로 넘어갑니다. 유타는 연장에서 귀신에 홀린 듯이 연속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그렇다고 덴버 선수단 전원이 대폭발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레이 홀로 연장전 코트까지 접수했습니다. 4쿼터 마지막 2분부터 연장전 총 7분 구간 기준으로 머레이는 본인이 18득점, 어시스트 기반 6점으로 총 24점을 책임졌고, 머레이가 공격에 나설 때마다 적군 수비가 활짝 열렸으며 아군 동료들은 득점을 하사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농구의 신, 농신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결과 머레이는 3점슛 6개 포함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36득점, 5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적립해냈습니다. 농신은 잔인했습니다. 유타의 도노번 미첼은 보살폈지만 나머지 유타 선수들은 외면했습니다. 미첼은 커리어 하이인 57득점, 3점슛 6개, 자유투를 13개를 모두 넣었지만 미첼의 활약은 팀 패배 탓에 빛이 발했습니다. NBA 역사상 23세 이하 선수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에서 57득점 이상 기록한 사례는 마이클 조던과 도노번 미첼 단 2명에 불과합니다. 4쿼터 막판 승부처의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만 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나간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덴버 너게츠와 유타 재즈의 1차전 결과는 135대 125, 덴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2차전 경기는 8월 20일 새벽 5시에 열립니다. 과연 유타는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